안녕하세요. 나슈게임입니다. 2018년 11월 2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는데 어, 일단은 칠판을 보시면 정말 썰렁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를 안 했어요. 거의 마지막에 그냥 종가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긴 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한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종가에 매도를 한 거예요. 종가에 매도를 한 거고 장중에는 이제 그걸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왜 안 파냐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얘기를 이제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코스피가 2100까지는 갈 거고 코스닥이 700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매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표들이 상승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 금요일이니까 빠질 것이다. 뭐 이제 그거니까 우리가 그냥 흔 일반적인 시장에서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장중에는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아침에 확인하고서 장 초반에 오늘은 뭐 할 게 없다. 그냥 심심하니까 채팅이나 하자. 그냥 팔더라도 끝까지 그냥 가져가서 사실은 뭐 하이닉스 안 팔아도 되는데 일부를 매도를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평단이 67,000원대로다가 이제 67,000 정확하게 67,700원이네요. 67,700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상승폭만큼은 다 먹은 거니까 그 전에 매수를 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떨궈 놓은 거죠. 떨궈 놓은 건데 올라가더라도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매도 요약부터 매수매도 요약이 아니고 시장 종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같은 날도 시장 종합을 보면 뭐 똑같았죠. 어제처럼 오른 게 뭐 거의 다 올랐고 내린 종목 찾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오르고 있으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음봉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음봉인 게 몇 개 없으니까 매수를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놔뒀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비차익스에서 보면은 5,166억이 매수가 들어왔죠. 5,166억 들어오면서 한 3일 동안 1조 한 4천억, 3천억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1조 5천억은 안 되는데 그 정도 물량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다가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이제 어제 달러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었죠. 달러가 1130원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도 이제 상승이 크게 한번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직은 상승이 온 게 아니고 뭐 며칠 전에도 상승이 이렇게 조금 오는 것 같았는데 종목은 오르고 있는데 지수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 번쯤은 이렇게 크게 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떨어질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면 반등도 똑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갖다가 일단은 크게 보이는 것만 두 번이고 그 반대매매 나올 때 세 번째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저점을 잡았구나라는 그 예상은 했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냥 위험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매도를 거의 안 하고선 그냥 가만히 놔두고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중간 선거가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다 이어졌으면 그 1차 갭 부분 있죠.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보기 전에 저기를 보는 게 낫겠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일단 1차 갭은 무조건 메꿔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가 2100선이고 사실은 2100선보다는 살짝 여기 위에쯤 2100, 뭐 10 근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가 여기서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 뭐 미국 중간선거에 흔들린다고 하면 이제 2050선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뭐 여기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수급의 흐름을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고점 징후군이 나타나고 이제 또 빼겠다라고 싶으면 그때는 매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파랗게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까지 아직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700선까지는 올라오는 거고 요 21선 아래쪽까지는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더라도 조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아직 지수가 마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지수가 어디야? 뭐 야간 지수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야간 지수 안 나와 있는데 그 S&P 선물이랑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월요일 날은 갭 상승에서 시작을 하면 고기가 일부 매도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700선 넘어서 시작을 하거나 어, 살짝 올랐다가 아마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수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인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때문에 오른다, 뭐 때문에 내린다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흐름 자체가 보이는 대로만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선물과 이 현물의 움직임, 옵션의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달러가 떨어지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올렸다가 살짝 내릴 거라고 이제 2050선까지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선물을 기관이 전부 받았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지금 선물을 개인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매수하면 상방을 베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게 해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 하방 베팅인데 하방 베팅을 하는데 이걸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들여서 주가를 올리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선물을. 이미 상방에 베팅을 해놨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베팅을 해놨었는데 아래쪽에 상방에 베팅했다가 오늘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그 올리는 걸 누가 올렸어요? 자기들이 올렸잖아요. 자기들이 지수를 올리면서 그 위에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준 게 기관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미리 선물을 조금 아래쪽에서 파는 거고 아래쪽에서 팔고 다시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거꾸로다가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오늘도 이렇게 많이 팔면서 팔았는데 주가 지수는 올라갔죠. 그럼 이제 개인들은 또 오를 거에다가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팔아놓고선 이제 얘는 어차피 하방에 베팅해놨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그 상방으로다가 다시 베팅을 해준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상방으로 베팅을 한 거고 지금 월요일 날 갭이 상승을 했다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여기 아까도 제가 뭐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요게 월요일 날 갭이 뜨면은 매도를 일부를 조금 하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이 선물 매수가 상방으로다가 이제 베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털어야 돼요. 털어야 되면은 살짝 올라가는 척 해주고 또 내리면 또 내려가나 보다 하고선 또 선물 매도하겠죠. 그리고 또 뭐 현물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개인들은 꼭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않아요. 꼭 움직이지만은 않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이 선물이랑 이 현물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은 이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옵션 하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 요걸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연동을 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랑 현물이랑 옵션의 이 포지션 같은 경우를. 그러면서 일단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에서 우리나라에 현물을 사기가 좋은 입장이 됐고 이미 상방 베팅을 해놨었던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끌어올리고 이거를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죠. 상방 베팅을 해놨으니까 이제 올라갔으니까 다시 매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방 베팅이라기보다는 청산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청산의 개념으로 해서 해놓고 다시 하방 베팅을 이제 하게 되면 또 선물이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방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받아주는 게 기관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거를 또 개인이 받아준다 그러면 개인들은 안 무섭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받아주는 건 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고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기술적 분석뿐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데이터와 수치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데이터와 수치가 이 정도면 얘네들 물량 이렇게 받아주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 흔들어주면 털린다라는 거를 이들은 이미 그 통계적인 계산적인 데이터로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선 이제 장이 하락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예측은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시 저점을 찍을 확률은 조금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2000선까지 올 확률은 많아 보이지는 않고 근데 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는 지켜보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흐름이 이제 여기서 올라왔다가 여기를 찍고 조정을 했다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때 또 흐름과 수치적 데이터를 확인하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선 대응을 하면 아마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밑에서 내려왔을 때 올라가면은 우량주 실적주 배당주가 먼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위주로다가 먼저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샀던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올라오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어제도 삼성전기를 매도를 하면서 종가에 매도를 하면서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일단은 저기 삼성전기가 다른 종목은 좀 덜 올랐는데 삼성전기가 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거기서 일부 매도를 했는데 심지어 오늘은 또 안 팔았죠. 오늘은 안 팔았죠. 분할 매도를 해놓고 오늘은 저 14만원 넘어서 한 14만 2천원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려고 걸어놓기는 했었어요. 근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좋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관련주에서 이거는 이제 그 핵심 부분이 들어가는 MLCC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경쟁 업체들이 아직은 그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계속 실적이 최대 배출로 나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도 최대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끌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중간선거가 있으면 이제 좀 장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량주 쪽은 그 흔들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순매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합산했을 때 순매수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다가 돼 있었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매수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제 단가까지 다 올라왔고 아래쪽에서 잡아가지고 많이 베팅을 그쪽으로다가 해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그 내려가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마이너스 났던 게 이제 거의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2100 정도 선이 오면은 일단은 손해는 다 메꾸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익으로 갈지 이제 손실로 갈지는 이제 장의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가 이랬고 과거의 데이터가 이랬고 이게 아니고 그때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수치로 다 보고 옵션의 방향, 선물의 방향성 그리고 현물의 그 들어오는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선 그걸로다가 읽어 나가는 거지. 제가 어쨌든 뭐 운으로 다 때려 맞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으로다가 이번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왜냐면 저도 이 장을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8년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이 조금 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맞아 들어간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여러 번을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생긴 거예요. 저도 대응하는 방법이 생겨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고 그 대응이 맞았기 때문에 금방 손실을 갖다가 평가 손실을 갖다가 평가 수익으로다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저 배팅을 하는데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쪽으로다가 제가 물량을 많이 넣어서 지금 뭐 일단은 비중 큰 것들이 먼저 수익권에 와 있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조금 매도한 거고요. 하이닉스 조금 매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그 상방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의심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흔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갖다가 분할 매도를 이제 해나가는 거죠. 요 부분에면 매도를 해도 된다. 근데 장중에는 이제 매도를 안 했죠. 매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날의 고점에 매도를 하자. 그게 이제 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흐름을 보지만 왜냐면 내일 되면 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이 개인들의 이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의 방향성, 옵션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흔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지. 사실상의 모든 지표들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전에 만약에 수급이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아마도 오전에 좀 많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장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 체결 내역 통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체결 내역 통보 보면은 장 시작하고선 한 몇 분 동안 초반에 그냥 매도하는 경우는 확 뜨는 거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좀 지켜봐요.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지켜보고 제가 비차익 차익 움직이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오늘 장은 상승으로 가겠구나. 오늘 장은 하락으로 가겠구나. 아니면 중간에 여기 약간 속임수를 쓰는구나. 이런 거를 판단하면 매도를 하다가도 멈추고 아니면 매수를 하다가 멈추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정 시간 동안은 가만히 있죠. 그거는 제가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의 흐름성을 보고선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생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드리는 거고, 그걸,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매수매도 요약 그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거는 이제 월요일 날은 아마도 21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을 갖다가 돌파하거나 갭상승을 해서 아마 시작할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그냥 예측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 외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거에 결론이 나온 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살짝 올려주고선 빼지 않을까. 근데 그 흐름은 이제 그때의 실시간으로다가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선물과 옵션의 움직임, 그리고 이 현물의 움직임을 갖다가 보고선 여기서 좀 더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거 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050선까지 한 방에 또 빼가지고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우리 개미들을 또 털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갭상승을 시켜서 다시 2100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수치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거에 데이터가 이랬으니까 이랬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직접 확인을 하면 좀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는 걸 보면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달러 선물을 갖다가 외국인이 얼만큼 매수하고 얼만큼 매도를 하는지, 달러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는 방식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대부분 보면은 어디서 장에서 보면은 이 현물만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주식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랐고, 지난번에도 개인이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개인이 들어오는 날, 개인이 들어오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개미들은 똑똑한 개미들이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여기 들어온 개미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내 판단에는 그래도 똑똑한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틀 전에 개인들 들어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살짝 이제 그 조정을 주고 오늘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 알아도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어떻게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 일단은 대부분 분들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에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왜 매도를 안 하고 장중에 가만히 있냐라고 했었는데, 매수할 것도 안 보이고 매도할 것도 안 보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데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한 겁니다. 저도 나름의 저만의 생각이 있고 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하고 아무렇게나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금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냥 분할 매도를 해서 더 올라갈지 알아도, 그게 이제 습관적이고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몰빵을 하지는 않는 것랑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약간의, 저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수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이 수치의 움직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미리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선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옵션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이 맨날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장 시황도 파악을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보시면서 이제 이걸 꼭 해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하고는 있는 건데, 그 수치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장을 보실 때는 너무 소설을 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개인들이 이제 장을 예측을 하는데 객관적인 수치를 아직은 이제 보는 거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확인을 하고 그거를 어떤 장에도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수치가 말을 해줘요. 수치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지만 뭐라 그러지? 전체적인 시황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는 상승의 흐름이니까 그래도 조금 홀딩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여기 부분이면은 이제 시황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종목은 어쨌든 시황이 내려가면은 시장이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하고, 그래도 그 중에 우량주가 아닌 것들은 조금 더 빨리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등하는 것들은 매도를 해서 우량주 쪽으로 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도한 금액 가지고 다 우량주로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제 평가 손실이 바로 빨리 올라온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될 거는 요걸 무게를 실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매도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매도하는 시점을 갖다 정하면
그 여기서 또 수익을 챙겨놓고 내려갈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금 관리를 해나가면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걸 갖다가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장에 맞아서 그래도 내가 예측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장이 움직여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전문가처럼 거보세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약간 사기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좋은 거지. 그리고 수치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된 거지.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얘네들이 움직여준 그냥 단지 수급이 움직여졌을 뿐이지 이렇게 되라는 거는 뭐 뉴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는 거고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수치가. 선물로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기관이 매수 들어오고 받치는 주체가 누구고 개인들이 얼마를 매수하고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얼마를 털리고 있고 그거를 가상의 그림으로 다 그려보면 아, 돈 많은 주체가 이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이 요리를 하는지가 좀 보이면 내가 그 개인들과 함께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전화가 또 많이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또 죄송해요. 제가 항상 이거를 갖다가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매일 올리는 영상들을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같이 할 수 있으면서 같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주식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실시간 방송 중에도 채팅을 하긴 하지만 그럼 심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서 같이 주식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수매도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